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익을 말하다에서 여러분들께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상화폐, 그리고 트레이딩에 관한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 전망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분석을 해보는 함지한 전문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이 좀 하락을 했죠. 근데 이제 엄청나게 막 10%, 20%씩 이렇게 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4만 불 사이에서, 그러니까 4만 4천 불 사이에서 갑자기 4만 불대 초반까지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약간 조금 많이 우려스러웠던 그런 분들 좀 많으셨을 겁니다. 비트코인이 나는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샀는데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약간 좀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제 대외적인 그런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 대외적인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이제 업비트, 저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현물 거래소가 업비트니까 이 업비트에서도 이제 종목들이 이제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괜찮은 그나마 좀 올라갈 만한 코인들을 같이 좀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도 이번 시간에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들 비트코인 차트를 같이 보면서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갖고 와 봤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게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녹화니까 지금 일주일 전이거든요. 자, 요때입니다. 요때가 바로 이제 가격이 굉장히 횡보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요때. 그래서 제가 현재 충분한 지금 뭐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 수렴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충분한 가격적인 수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저점 이렇게 해서 이 고점 있죠. 이렇게 형성되었던 고점을 다시 추가적으로 이탈하지 못한다면은 굉장히 좀 패닉셀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로 아예 추세가 돌파를 해야 그래야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기존의 이 지리선을 아예 뚫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가격이 밀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의 13% 정도 밀렸다 보시면 되는데 자, 이 가격적인 게 밀린 게 일단 사실은 저는 기술적 분석을 주로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뭐 대외 변수를 다 막 여러분들 뭐 영자 신문을 보면서까지 분석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무조건 이렇게 떨어질 거다 올라갈 거다 이렇게 뭐 하는 점쟁이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차트를 굉장히 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주식 같은 경우는요 차트도 중요하지만 사실 주식은 전반적인 이슈 그죠? 그 종목에 대한 이슈라든지 뭐 테마가 순환이 된다라든지 뭐 그런 나름대로의 순환매 뭐 그런 것도 좀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전반적인 뭐 펀더멘탈 그죠? 지금 차트가 완전히 망가졌다 하더라도 펀더멘탈만 좋으면은 언젠가는 올라갈 거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주식은 올라가는데 사실 코인은 여러분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는 그죠? 뭐 비트코인의 뭐 해시레이트 값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그런 굉장히 좀 볼 수 있는 거 지표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거래소가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또 지갑이 또 개인 지갑 뭐 개인 지갑에서 또 거래소로 옮기는 뭐 그런 나름대로 요소를 볼 수 있는 건 충분히 많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은요, 특히 가상화폐 여러분들 차트를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고 실제로 가격이 좀 떨어졌죠. 자, 그러면은 가격이 무조건 떨어진다고 해서 안 좋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조금 더 담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왜냐면 비트코인은 2,100만 개가 지금 수량이 한정이 돼 있고 그리고 채굴이 이미 90% 이상 됐어요. 이미 채굴이 90% 이상 됐고 나머지 10% 정도 10% 정도 남은 상태인데 그 10% 때문에 가격이 막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렇게 저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방어가 이렇게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뭐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그죠? 지금 많은 이제 펀드들, 뭐 헤지 펀드들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은행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ETF 같은 것들 펀드를 출시하면서 그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방어가 예전으로 잘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 왜 떨어졌는지 그 대략적인 이유부터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비트코인이 폭락 이유를 좀 얘기를 좀 해봤는데 예전에는 우리 비트코인 그죠? 지난
작년이죠. 작년 7월 달 그때 엄청나게 폭락이 나왔었어요. 그때 거의 29,000불, 3만 불대 초반까지 거의 뭐 한 30-40% 이상 갑자기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때 이거 시즌 종료 아니냐 비트코인 뭐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한간에 많이 떠돌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나왔던 게 바로 이제 중국발 그죠? 중국발 그런 규제가 있었다. 그죠? 중국이 아예 비트코인을 채굴하지 못하게 막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럴 만했던 게 뭐냐면 일단 중국이 거의 채굴량이 거의 1위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국이 채굴량 1위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전기세도 많이 나가고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명목상으로는 뭐 전기료를 뭐 줄이기 위해서 뭐 환경 파괴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여러분들 중국 정부, 그죠? 중국 정부 공산당이잖아요. 그 중국의 공산당. 지금 위안화를 가지고 이제 디지털 위안화, 뭐 옛날에 CBDC 도입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위안화를 여러분들 딱 어느 정도 통제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통제하지 못하면 자신들이 발행한 그런 통화 있잖아요. 그 위안화라고 하는 통화를 이제 또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을 그런 명목하에 제가 보기에는 채굴을 금지했다. 그래서 중국발 규제가 있고 나서 웬만한 채굴장들은 다 어디로 갔냐면요. 거의 중국에서 미국으로 아니면은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많이 갔습니다. 이제 약간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미국으로 갔고요. 돈이 없는데 좀 채굴은 좀 싸게 하고 싶다 하시는 사람들은 이제 다 카자흐스탄 쪽으로 갔다. 카자흐스탄이 왜 좋냐면 일단 중국 쪽 입장에서는 가까워요. 그러니까 채굴 장비가 엄청나게 대규모로 있잖아요. 근데 그 채굴 장비를 대규모로 이동하려면 사실 그죠? 그게 뭐 컴퓨터 그래픽 카드 뭐 하나를 뜰랑 옮기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몇백 평, 몇천 평에 달하는 그런 채굴기를 다 옮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미국으로 한 번에 옮기는 게 빠를까요? 카자흐스탄으로 옮기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카자흐스탄으로 옮기는 게 빠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거의 절반, 그러니까 지금은 1위가 미국입니다. 하지만 2위가 지금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됐는데 웬만한 그 중국에서 채굴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카자흐스탄 쪽으로 옮겨지면서 이제 2위로 이제 갔습니다. 2위로 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카자흐스탄이 이제 나름대로 전기료가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카자흐스탄 자체에서도 이제 그걸 규제를 좀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전기를 너무 헛되게 쓴다, 뭐 그러니까 환경 파괴 좀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채굴을 금지시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시레이트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것은 하나의 배경에 불과합니다. 물론 충분히 그럴 만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좀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현재로서는 이제 충분히 좀 저점에서 다시 좀 주워 담을 만한 그런 가격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그리고 일단 해시레이트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가격이 막 폭락이 일어나거나 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해시레이트가 떨어진 게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해시레이트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해시레이트는 말 그대로 채굴량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치가 진짜 이것은 무쓸모기 때문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채굴을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채굴량이 떨어지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수요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1비트코인, 그죠? 비트코인은 지금 4만 불인데 제가 보기에는 향후 한 5년에서 6년 안에는 최소 10만 불, 20만 불은 갈 거예요. 근데 그 가기 전에 충분히 이제 고래 입장에서는 조금 싼 가격에 많이 좀 사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퍼드 뉴스 같은 걸 많이 좀 터트리죠. 퍼드 뉴스. 그러니까 뭐 중국발 규제, 뭐 아니면은 뭐 카자흐스탄발 규제, 뭐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면서 얘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코인을 많은 사람들이 팔게끔 하는 거예요. 이도로 현금화를 시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또 저점에서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카자흐스탄 발 물론 아예 영향이 없지는 않아요.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엔 정말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비트코인이 망했고 시즌 종료라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가치가 아예 없어야 돼요.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NFT, 메타버스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 만들어 딱 그 탄생이 되었던 그 시기에 그죠?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그런 기술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사실은 비트코인이 없었다면 만들어지지 않았던 기술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실생활에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굉장히 좀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단순하게 그냥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그냥 떨어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과정 중일 뿐이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기료가 비싸서 나름대로 이제 뭐 전기료가 비싸든 싸든 나름대로 이제 채굴이 이제 말이 못하기 때문에 규제를 좀 해서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건 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게 비트코인 가치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좀 메리트를 많이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코인을 이제 많이 사지 않는다, 많이 채굴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페드발 금리 인상 긴축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롬 파월이 그죠? 얼마 전에도 비농업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비농업 고용 지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실업률과 말 그대로 비농업 고용 지표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농업을 제외한 이제 고용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고용률. 근데 이제 고용률이 나쁘면 당연히 실업률도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명분이 생기겠죠. 근데 지난달에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비농업 고용 지표가. 그런데도 페드가 계속 이제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저 솔직히 좀 납득이 좀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솔직히 금리 인상을 할 때는 되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양적 완화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은 무료로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죠? 무료로 돈을 찍어낸다. 그러니까 없는 달러를 찍어내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페드가 뭐 하는 데예요? 페드가 달러를 만들어내는 데고, 달러는 어떤 지금 위상을 가지고 있죠?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기축통화로 자리 잡고 있다. 근데 지금 옛날보다는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에 옛날보다는 굉장히 좀 많이 의미가 퇴색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달러가 왕이다, 뭐 금이 왕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금값도 떨어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금값이 최근에 좀 많이 반등긴 하지만 금값도 많이 떨어진다. 그죠? 이런 것들이 방증하는 게 뭐냐면 예전처럼 그렇게 뭐 현금, 그죠? 현금처럼 이렇게 막 몰리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무조건 현금의 왕이다 이런 시대는 끝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페드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떨어졌다. 물론 이것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긴축을 하면은 그죠? 나름대로 이 비트코인에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사람들에게 현금으로만 투자할까요? 절대 아니죠. 다 돈 빌려서 투자하고 신용 때문에 다 투자한단 말이에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이유가 말 그대로 이제 그죠? 물론 개인적인 그런 자산을 현금성 자산을 투자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 보통은 대부분 다 뭐 데비카드로 산다든지 아니면은 뭐 신용 예를 들어 대출을 받아가지고 비트코인을 약간 몰빵한다든지. 왜냐면 코인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죠? 뭐 가상화폐라든지. 근데 그것은 비단 코인뿐만 아니라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페드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리가 진짜로 인상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신용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죠? 이제까지 이 버블에 형성됐던 게 빠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마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아직도 여러분들 나스닥의 시가총액의 100분의 1도 제가 보기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만약에 돈 많은 사람들, 진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뭐 투자은행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좀 파이가 큰 그런 뭐 연방 정부라든지 뭐 각국의 정부들이 비트코인을 진짜 이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죠? 진짜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하나씩 매입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은 진짜 말 그대로 나스닥의 시가총액의 100분의 1 수준도 안 되지만 현재 나름대로 조금 더 점유율이 커진다고 한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떨어지는 건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완전히 제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치가 진짜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물론 페드발 금리 인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돈 빌려서 투자했던 개인들은 다 떨어져 나가겠죠. 그죠? 돈 빌려서 무리하게 투자했던 개인들은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왜냐면 어쩔 수 없이 현금화를 해야 되니까. 코인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현금화를 안 하는 사람들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가격을 조금 어느 정도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슈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 표면적인 이슈에 불과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제가 보기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언제 좀 반등을 할 거냐? 그런 걸 좀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4,900만 원, 그러니까 5천만 원대 요 라인에 걸려 있어요. 5천만 원. 근데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요 가격대가 굉장히 지금 뭐한 상태예요? 견고한 상태입니다. 이 자리가. 그죠? 전에 무슨 자리였어요? 이 자리가? 전에 굉장히 큰 매물대였다라는 겁니다. 전에 그 매물대인데 여기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기도 지지를 받고 있고 여기도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다 볼 수가 있고요. 자, 요때가 지금 언제냐면은 10월 1일이에요. 10월 1일 날 요 자리를 이렇게 지지를 해준다 하면서 올라갔죠. 자, 올라갔을 때 그때 해시레이트를 좀 볼게요. 제가 해시레이트 말고 채굴량입니다. 자, 이때가 7월 달입니다. 지금 이때가 7월 달은 충분히 이제 넘어갔고 이때가 언제냐면요. 10월 달. 그러니까 10월 달이니까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채굴량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근데 지금은 자, 채굴량은 그대로예요. 채굴량은 비슷하게 그대로인데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방어를 잘 해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채굴량이 좀 금지가 되더라도 뭐 이게 단발적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가격적인 그런 방어를 충분히 좀 해줄 거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비트코인이 현재 어떤 흐름의 형태인 것 같냐면 이렇게 충분한 조정을 좀 해주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뚫린다고 한다면 이 3,500만 원 정도까지도 다시 한번 1차 하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밑에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 중국발 규제가 있었고요. 이때는 뭐 카자흐스탄발 규제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이즈가 그만큼 크지 않아요. 중국보다. 그리고 예전에는 진짜 말 그대로 거래 금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채굴 금지뿐만 아니라 거래까지 싹 다 금지를 해버렸다. 근데 여러분 중국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중국의 인구가 15억 명이잖아요. 그죠? 15억 명이나 되는 그죠? 그런 파이에서 규제를 때리는 것과 뭐 카자흐스탄 딱 하나 규제 때리는 것과는 굉장히 좀 그죠?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 그래서 중국에서 거래 금지하고 중국에서 규제하는 건 사실은 좀 사이즈가 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솔직히 이런 퍼드 뉴스 같은 경우로는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견고하다. 그래서 뚫린다고 하면 29,000불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여기까지 떨어지기는 굉장히 좀 드문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진짜 진정한 불장은 언제 오냐? 그러면 그거가 좀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죠? 진정한 비트코인의 불장이 언제 오느냐? 자, 언제 오냐면 충분히 가격적인 그 조정이 있어야 돼요. 조정. 자,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 과거에 올라갔던 거 좀 제가 분석을 해볼게요. 자, 과거에 요때가 언제냐면 2017년입니다. 자, 2017년이고 저기 보시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내려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가격 변동성이에요.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추세 변동성.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으로 떨어진다면 여기 충분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한 조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한 조정. 여기도 충분한 조정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나서 조정 이후에 올라가고 조정 이후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빨간색이죠. 이게 빨간색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충분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한 조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렇게 가격이 흘러나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박스권을 그릴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패턴이 이상적인 패턴이에요. 이런 식으로 뚫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비트코인의 흐름이. 그죠? 자, 이때 가격 방어를 못했던 것, 그리고 이때 가격 방어를 못했던 것은 이때는 비트코인이 뭐였기 때문에 마이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인 자체가. 그죠? 코인 자체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사기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지배적이었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도 어때요? 지금은 완전히 3년 전, 4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하나의 자산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가격적인 방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나스닥도 여러분들 물론 제가 이걸 나스닥과 비교를 그냥 단순 비교예요. 단순 비교. 네, 단순 비교인데 나스닥도 가격이 갑자기 막 폭락이 나오더라도 언젠가 반등하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언젠가는 그죠? 언젠가는
이렇게 수렴 형태의 패턴을 만들고 나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근데 이게 언제 이 고점을 뚫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연내 안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면은 솔직히 2023년이기 때문에 내후년이 되기 때문에 아직 1년 남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조정이 좀 있어야 돼요. 빠르면은 올해 하반기. 그죠? 그러니까 진짜 빠르면 올해 상반기도 가능하지만 약간 늦으면 올해 하반기. 그리고 진짜 늦는다고 하면 올해 말 정도에는 무조건 올라갈 거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그죠? 요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좀 투자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몰빵 투자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 하나만 사시더라도 내가 만약에 시드가 1억이다라고 한다면 뭐 500만 원 해서 20번씩 분할해서 들어가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구나.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비트코인은 좀 장기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을 좀 볼게요. 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현재 가격대가 392만 원이에요. 자, 392만 원인데 자, 이더리움이 어때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지금 굉장히 뭐 하고 있어요? 횡보를 하고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뭐 하고 있어요? 횡보. 가격적인 뭐 하고 있다? 횡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주봉상으로 봤을 때 횡보 중인데 이게 어느 순간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뚫는 것은 제가 보기엔 아마 비트코인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고, 일봉. 자, 일봉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MACD를 추가한 이유는 MACD를 통해서 추세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현재 요 360만 원, 이 자리가 굉장히 견고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굉장히 견고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깨긴 이제 좀 힘들어 보입니다. 저도. 그래서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더리움도. 그러니까 충분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이 주봉상은 아직까지는 박스권, 횡보입니다. 횡보. 그래서 이 고점을 뚫어야 돼요. 크게는. 자, 조금 작게 봤을 때는 현재 하락으로 추세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적인 흐름이 조금 어느 정도 무너져 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직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이제 여기서 막 저점에서 막 사야 되겠다 뭐 이런 거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고. 자, 9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도 충분히 낙폭이 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흐름을 좀 보이다가 390만, 400만 원 요 사이에서 요 언저리에서 다시 한번 좀 큰 상승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제가 보기에 말씀 좀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그죠? 비트코인이 됐든 이더리움이 됐든 어떤 코인이 됐든 간에 그죠?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좀 오래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도 한 개에 1,000만 원 정도 갈 수 있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오래 가져가는 그런 목표로 제가 보시기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코인들 있죠. 나머지 알트코인. 그러니까 지금 뭐 밈코인이니 뭐니 뭐 이런 게 좀 많잖아요. 굉장히.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인 대응과 약간 중장기적인 대응을 같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자, 업비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 뭐냐면 업비트 기준으로 이제 올라갈 만한 코인들을 좀 잡는 거, 그런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웬만하면은 지금 빗썸, 그 다음에 코인원, 업비트 세 개 쓰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제가 보기에 압도적으로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업비트 쓰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업비트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다. 자, 업비트가 시간이 몇 시에 이제 초기화 되냐면 우리나라 9시에 초기화 됩니다. 몇 시요? 우리나라 9시. 아침 9시예요. 자, 아침 9시에 모든 가격이 초기화된다. 그러니까 초기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가가 형성되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시가보다 가격이 높으면 이제
뭐 5%, 그러니까 시가보다 5%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현재 코인이 5% 이상 올라갔다라고 표시가 되는 것이고, 시가보다 5% 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5% 떨어졌다라고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9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거는 단타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똑같아요. 그죠? 자, 오전에 여러분들 펌핑이 좀 많이 일어난다. 순환매 펌핑이 많이 일어나는데, 자, 오전에 9시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자, 그러면은 종목들이 많은데 일단은 요거를 이제 등락률로 소팅을 제가 해본 거예요. 소팅을 해봤는데 현재 지금 아톰이라는 코인이 한 6% 정도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면 요거 그 다음에 오르비스 뭐 5%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런 걸 이제 단기적인 방향부터 시작을 해서 자, 어떻게 우리가 추세를 잡아줘야 될 것인가, 네,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아톰이란 코인, 자, 지금 현재 6.38% 정도 상승이 나와 있다라는 건데, 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 시간에 설명드린 게 뭐냐면 이 추세라고 하는 것은요. 자, 추세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근력 운동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자, 수축과 이완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추세도 이런 식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힘을 모으는 수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힘이 이완되는 그런 이완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축이 좋을까요? 이완이 좋을까요? 이완이 좋겠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니까 이완이 좋을 건데, 이때 사시면 여러분들 하수입니다. 이때 사시면 하수고, 자, 충분한 가격이 뭐 있을 때, 충분히 가격이 조정과 수축을 이루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 저가에 사는 게 여러분들 진짜 찐 고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톰이란 코인도 지금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충분히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이어봤을 때, 자, 여기서 충분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다라는 거. 자, 충분한 조정이 있었다 볼 수가 있고, 이 추세선을 이탈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약간은 처음에는 횡보를 했지만 지금 한 12% 정도의 상승세가 저가에서 이미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자, 충분히 좀 많이 떨어진 코인들을 좀 분석을 좀 해보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ELF라는 코인, 자, 제가 이 코인을 어떤 코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코인이 제가 보기에는 나쁜 흐름이진 않아요. 자, 그래서 현재 추세가 이렇게 지금 볼린저 밴드를 하단을 뚫고 지금 벗어났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이 끝났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요게 가격이 484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거 굉장히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ELF라는 코인이 487원 정도인데, 저는 솔직히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 특별한 얼라이언스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아니면은 뭐 특별한 뭐 펀더멘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차트 분석만 해드리는 거예요. 차트 분석만 해드리는데, 현재 ELF라는 코인 있죠. 요게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면 현재 요 자리 있죠. 이 자리, 그 다음에 요 자리가 충분한 횡보를 끝냈던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반등이 나오는 자리긴 해요. 이 자리가. 그 다음에 거래량으로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자, 거래량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계속 뭐 하고 있냐면 수렴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래로 이런 식으로 수렴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 전고점까지 갈 수 있어요. 이 추세선까지.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다면, 자, 앞으로 뭐 한 14% 정도의 그런 상승 가능성 좀 있지 않나. 요 ELF라는 코인이요. 요것도 지금은 좀 떨어졌지만 저가에서 조금씩 담아보시면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손절 라인은 요 자리, 이 468원 정도가 깨지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충분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자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시간 봉도 현재 지금 충분한 조정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이었던 이 추세선 있죠? 이 저항,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렇게 해서 충분한 수렴이 있을 것이고, 이 수렴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가격은 다시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파워레저라는 코인도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아직은 조금 더 횡보를 좀 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추세선을 좀 추가적으로 이어서 한 번은 또 이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것도 네, 저항선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선 1차 뚫긴 뚫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674원 그러니까 이렇게 형성되거든요, 추세선이. 그래서 이 자리 기준으로 한번 눌림 매수를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 파워레저라는 코인. 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아직까지는 좀 크게 횡보를 하고 있어요. 9시간 봉. 자, 지금 이것도 과거에 어떤 흐름이었냐면 과거에 이런 식으로 박스를 그리다가 이렇게 추세선을 크게 이탈하고 나서 아예 흐름이 좀 바뀌었어요.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오고 나서 이게 언제냐면은 1월 달이죠. 1월 달. 자, 1월 초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조금씩 모아 가신다면은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파워레저라는 코인.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죠. 자, 그다음에 스팀. 이것도 많이 떨어졌죠. 그죠? 많이 떨어졌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타임 프레임을 좀 크게 볼게요. 크게 본다면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고점과 고점이니까 지금 약간 이런 상태예요. 그 다음에 추세선을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 네. 그래서 추세선을 돌파는 했어요. 돌파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게 나타나진 않는 상황이고, 이게 만약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아마 한 번 더 조정을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580원 정도까지 다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한다면 또 올라갈 수는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거래량이 굉장히 뭐예요?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거래량입니다. 앞에 크게 나왔던 거래량 있죠? 그래서 저는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요 455원 정도는 충분히 좀 방어를 잘 해줄 것 같아요. 이 스팀 코인이라고 하는 거. 왜냐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박스권을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털어주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링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좀 짧게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네, 흐름이 뭐 나쁘진 않겠지만은 명확한 방향성은 아직 안 나왔고요. 자, 체인 링크. 자, 요거는 요렇게 지금 저항을 만들 거예요. 저항을 만들 거고 아마 요런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가격 변동성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충분히 보합을 좀 시키거든요. 횡보를 좀 시킬 거예요. 횡보를 시키고 충분히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면서 고점이 낮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탈하고 안 차게 되면서 가격이 또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체인링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분할 매수를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횡보기 때문에,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자, 지금 보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분할 매수하기는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요 위에 형성되었던 이 저항선 있죠. 여기를 좀 위로 좀 뚫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뭔가 좀 바뀔 만한 그런 티핑 포인트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현재 횡보했다가 이제 막 벗어난 것들만 좀 위주로 볼게요. 횡보했다 벗어난 것들. 자, 이 뭐 그로스톨 코인, 이것도 진짜 옛날에 봤던 코인인데, 자, 그 다음에 뭐 헌트. 자, 한번 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충분한 조정이 있었고, 지금 가격이
여기가 지금 견고한 저항선이에요. 이 자리가 견고한 저항선이고 현재 이렇게 지금 모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매수세가 제가 보기엔 나빠 보이지 않아요. 여기 있죠. 앞에 뒤에 나왔던 매수세. 이 매수세. 그러니까 물론 저항을 주긴 줬지만 제가 보기엔 매집본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 흐름을 좀 그려지지 않을까. 추세선을 이탈해야 됩니다. 대신에 이 파란 색깔 선 있죠. 이 선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뚫어줬어야 돼요. 뚫어줘야 그래야 좀 올라가더라도 올라간다. 아니면은 위에 있는 이 저항선 있죠. 95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뚫어줘야 그래야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위에. 그래서 돌파하고 안착한 뒤에 다시 좀 상승 흐름을 좀 그려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횡보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요. 자, 지금 이 온버프라는 코인은 조금 지금 여러분들 들어가기는 조금 위험하다. 왜냐면 현재로서는 고점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자, 9시간 봉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일봉으로 본다면 네, 충분히 지금 보합을 하고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자, 보라코인.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흐름이 나빠 보이진 않아요. 자, 현재 지금 추세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죠. 저항선을.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요 자리 있죠. 1820원대. 여기를 1차적으로 돌파가 나오면 한 번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뭘 안 만들냐면 저항선을 아직까지 만들진 않았어요. 이 위에서. 그래서 저항선까지 명확하게 만들어진다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그러니까 저항선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저항선이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돌파하기가 쉽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리도 현재로서는 조금 매력적인 자리긴 하지만 지금 당장 막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자,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 모스코인이라는 종목인데 모스코인이라는 종목. 자, 이것도 현재 충분한 횡보는 끝났다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1차 매집이 저는 있다고 봐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좀 길게 횡보를 좀 하고는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추세선 있죠. 여기 깨지면 무조건 갑니다. 이건. 자, 여기 290원 정도. 그러니까 이 자리를 깨잖아요. 이 자리를 깬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아마. 지금 전에 올라갔던 거 보이시죠? 전에 올라갔던 거 이 추세선 이어놓고 추세선이 이탈하니까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조정을 줄 거예요. 조정을 주고 이렇게 밀릴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아직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밀릴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모르지만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고점 부분을 깨끗하게 뚫어줘야 그래야 가격이 좀 메리트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모스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재 저항선이 형성이 됐는데 이 자리를 좀 위로 좀 돌파를 해줘야 그래야 올라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하이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현재 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항선이 만들어지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 자리를 깨면 뭐 한다는 얘기니까요. 뚫고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위를 깨면은 근데 물론 이거 하락으로 깼기 때문에 조금 떨어질 수 있긴 하지만 위에 현재 2,100원 이 자리를 조금 위로 돌파가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나쁜 흐름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한 조정이 좀 있어 보이고요. 필요해 보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 보는 점에도 벗어나고 그 다음에 저가가 이렇게 형성됐죠. 뭐 아래가 뚫리긴 뚫렸지만은 현재 이 자리 여기를 뚫어야 돼요. 제가 이거 위에서 이었던 추세선
여기를 돌파를 해야 그래야 다시 한번 1200원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흐름이 무난무난해 보인다라는 거.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레이뎁 이것도 지금 저항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고점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딱 맞닿았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자리를 뚫었어요. 만약에 이게 지금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 엔딩 다이아고널 패턴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깨진다면 이런 식으로 깨진다면은 위로, 그러니까 아래로 깨지면 안 돼요. 위로 깨져야 됩니다. 위로 깨진다면은 다시 한번 가격은 좀 위로 한번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래량이 아직은 많이 안 나왔어요. 많이 안 나왔고 아직은 물량을 좀 잡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을 주고 다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도 마찬가지. 요거는 좀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지고 떨어졌는데 현재 저항선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이렇게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위에를 뚫어야 됩니다. 위에 돌파가 깔끔하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올라갈 건데, 네, 아직까지 뭐 저항선대로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현재로서는. 자, 그 다음에 솔라나 스택스라는 코인도 있죠. 자, 이것도 자, 이렇게 지금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렴하고 있는 겁니다. 수렴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좀 괜찮다고 보는 게 뭐냐면 충분한 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안 밀렸어요. 전혀 밀린 게 없죠. 그죠? 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 방어를 그만큼 뭐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잘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코인이 얼마나 전도 유망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지금 당장 제가 매수를 들어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요거 이 저항선 있죠. 여기를 좀 위로 한번 뚫어줘야 돼요. 여기를 돌파해준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또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전반적인 코인이 아직까지는 다 불장까지는 아니에요. 절대 하락장이어서. 그래서 약간 조금 횡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토리지라는 코인도 마찬가지. 지금 웬만하면 다 지금 횡보를 끝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횡보 끝나고 이렇게 저항을 만들고 있다. 요게 안 깨진다면, 그죠? 요 저항선 요거를 깨면서 위로 올려주면서 흐름이 나와준다면 제가 보기에 순탄치 않은 흐름을 좀 보여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이 스토리지라는 코인도 충분히 수렴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에이다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에이다인데 에이다도 이제 올 만큼 다 왔습니다. 올 만큼 다 왔어요. 일단 충분히 조정을 줬고 현재 저항선이 이렇게 형성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만 뚫어주면 돼요. 여기만 뚫어주면은 다시 얼마만큼 위에 올라간 것만큼. 네. 근데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에이다. 그래서 저항선을 어떻게 이어주시냐면은 이렇게 이어주세요.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 하단 이탈하고 벗어났기 때문에 충분한 수렴은 끝났다. 그러면 여기 저점을 뚫을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여기 저점을 뚫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에이다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이탈하면은 충분히 2불, 3불까지도 가요. 지금 현재 1불이잖아요. 그죠? 근데 에이다는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게 일단 썬데이 스왑이라고 하는 그런 카르다노 기반의 그런 이제 덱스가 이제 출시가 된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카르디노 기반의 덱스가 출시가 되기 때문에 카르디노에 대한 생태계가 충분히 안정화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썬데이 스왑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코인도 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이 플로우라는 코인도 현재 지금 충분한 저항을 줬어요. 이것도.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크게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흐름이 딱 깔끔하게 나오는 흐름은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엑시 인피니티 이것도 많이 보셨죠? 이거 NFT 코인, 메타버스 관련 코인인데, 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뭘 만들었어요? 저항선. 이렇게 저항선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저점이 뭐 하고 있다? 저점이 요게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MACD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손실을 많이 봤다, 개인들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요 자리,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수로 들어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이 고점끼리에 뭐가 형성된 거예요? 지금 저항선이 형성됐기 때문에, 자, 이 고점을 깔끔하게 좀 이탈해주는 그런 흐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충분한 그럴 만한 거래량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시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 충분한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방금 보셨다시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러니까 이런 가상화폐 코인들은 사실 무조건 안전하지만 않습니다. 모든 투자들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는 명확한 불장이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2022년 말, 그러니까 늦으면 2022년 말에 이제 불장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빨리 오면 더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 모든 투자는 신중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진짜 인생 한 방 노리려고 그렇게 크게 좀 투자했다가 크게 여러분들 깨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충분히 차트 분석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도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만의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충분히 여러분들 여윳돈으로, 그죠? 여윳돈으로 그냥 여러분들 공부하신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셔야지, 이걸 공격적으로, 그죠? 그냥 공부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난 돈 벌고 싶다라는 그런 단순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좀 크게 낭패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과 그런 나름대로 노하우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